안녕하십니까. 위험물 산업기사 강사 은송기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화학의 기초 이념, 즉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학을 하려면은 첫째 원소 기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소 주기율표 암기하는 방법부터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기율표는 세로줄을 족이라 하고 옆줄, 즉 가로줄을 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족은 수소부터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는 1주기는 수소와 헬륨, 그 다음에 2주기, 3주기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은 원소 기호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103가지 내지 4가지 이상 원소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생략을 하고 요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에서 자, 수소는 H, 리튬, 나트륨, 칼륨, 구리, 은, 금,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 나륨, 아연, 카드뮴, 수은, 그 다음에 붕소, 알루미늄, 사족은 탄소, 규소, 게르마늄, 주성, 납, 질소, 인, 비소, 안티몬, 비스무스, 산소, 유황, 크롬, 몰리브덴, 텅스텐, 불소, 염소, 취소. 요 취소를 우리가 브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옥소. 옥소는 요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망간, 철, 코발트, 니켈,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장주기율표하고 단주기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단주기율표를 따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소 주기율표에서 수소는 1번, 그 다음에 헬륨은 2번, 리튬은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 20번. 1번에서 20번까지는 순서가 맞지만 그 이상 되는 것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로 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원소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는 이 순서대로 되는데 여기에 따른 질량수가 또 있죠. 질량수는 보통 원자 번호에 보통 꽃배기가 됩니다. 2배가 되는데 물론 밑으로 가면 갈수록 3배 이상 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1번에서 20번까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1번에서 20번까지에 관계되는 원자량을 외우시면 되겠는데 보통 원자 번호 2배가 되지만 짝수는 원자 번호 곱하기가 많아요. 그런데 홀수 부분은 홀수를 가지고 있는 원자는 2배에다가 더하기 1이 많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는 원자번호에 1g, 그 다음에 헬륨은 4g, 그 다음에 리튬은 이건 홀수니까 약 7g, 그 다음에 요것은 9g, 요것은 11g, 탄소는 12g, 질소는 14g, 산소는 16g, 그 다음에 요건 불소죠. 불소는 19g, 네온은 20번에 20g, 그 다음에 나트륨은 23g, 원자번호 11번에 23g,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24g, 요건 27g, 요건 28g, 요것은 31g, 그 다음에 유황은 32g, 요건 35.5g, 요건 40g이 되고, 요건 39g이 되고, 요건 40g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어지는데, 암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금은 새해 첫날이 되면은 보통 요즘은 그 노래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새해 첫날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곡에 맞춰서 제가 이걸 암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새해 첫날에 부르는 노래는 보통 밝아오는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저 희망에 찬 새 나라로 전진합시다. 한 핏줄을 이어받은 배달의 민족
이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맞춰서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숫소리륨, 나트륨, 칼륨, 구리, 금,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 나륨을 바라륨 이렇게 합니다. 첫자만 따가지고 바라륨, 아연, 가디뮴, 수은, 붕소, 알루미늄, 탄소, 규소, 게르만 주성납, 질소, 인비소, 안티몬 비스, 산소, 유황, 크롬, 몰리브덴, 텅스텐, 불소, 염소, 지소, 옥소, 망간, 철코니,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찾고 반복을 해서 암기를 하시면 아주 좋을 듯 싶습니다. 주기율표는 여기까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로줄을 족이라 하고 옆줄 요걸 가로줄을 주기라 하는데 일족을 우리가 보통 이걸 알카리 금속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족을 알카리 토금속이라 하죠.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 그 다음에 붕소족, 탄소족, 질소족, 산소족, 요건 할로겐족이라 합니다. 할로겐족. 그 다음에 영조건소를 불활성 기체라 이래 합니다. 세로줄을 이렇게 알카리 금속, 이족을 알카리 토금속, 붕소족, 탄소족, 질소족, 산소족, 그 다음에 요걸 할로겐족, 요건 제외하고 요걸 불활성 기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금속성과 비금속성을 한번 보겠어요. 자, 요것은 비금속이죠. 보통 비금속이라면은 상온에서 보통 뭐 기체 상태라든가 나무 같은 이런 걸 비금속이라고, 금속이라 하면은 철 또는 뭐 쇳덩어리, 쉽게 말해서 그런 걸 갖다가 금속이라 하죠. 그러면 금속성과 비금속성을 한번 주기율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건 비금속이죠. 리튬, 나트륨, 칼륨, 구리연금, 요것은 금속입니다. 그 다음에 베릴륨, 마그네슘과 요것은 전부 다 금속이죠. 금속. 요건 비금속이죠. 요건 금속입니다. 자, 요건 비금속, 비금속. 요건 여기는 금속. 자, 이쪽으로 쭉 가면 갈수록 요거는 비금속. 요건 비금속이죠.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합니다. 요것도 비금속이죠.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요것도 비금속입니다. 요건 전체적으로 비금속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금속성과 비금속성을 주기율표에서 한번 보니까 요쪽으로 가면 갈수록 금속성이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위로 가면 갈수록, 옆으로 가면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해지죠. 비금속성은 강해지죠. 이렇게 우리가 주기성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속이면서 상온에서 액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또 비금속이면서 상온에서 액체가 딱 하나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수은입니다. 요것은 액체 금속. 그 다음에 브롬, 요 Br, 브롬, 요 취소라고 하죠. 요것도 액체인데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요것은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액체 금속은 수은, 액체 비금속은 브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라 하면은 쪼개면 쪼갤수록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게 원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작은 알갱이를 원자라 그러죠. 그런데 분자는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 가장 작은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이렇게 되는데 분자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단원자 분자가 있습니다. 단원자 분자는 영조권소, 요 영조권소인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요걸 갖다가 우리가 불활성 기체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요 영족인데 요걸 불활성 기체라 하죠. 즉 활성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활성을 안 한다는 얘기는 화합물을 만들지 않는다,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불활성 기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활성 기체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네온사인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요 헬륨은 크림색입니다. 네온은 적색, 아르곤은 청색, 요건 뭐 담청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네온은 우리가 적색이죠. 그래서 네온사이 반짝반짝반짝할 때 빛이 나는 게 적색, 요건 네온입니다. 그래서 활성을 안 하기 때문에 불활성 기체를 이렇게 사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 7족을 할로겐족이라 하는데 활성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할로겐 원소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자 분자라는 것은 단 한 개의 원자가 분자처럼 작용을 하는 거, 즉 분자처럼 하는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단원자 분자라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헬륨을 봅시다. 헬륨은 원자분이 2분의 4g이에요. 요건 뭐냐면은 원자니까 이걸 원자량이라 합니다. 그러면 헬륨이 4g인데 요거 원자도 4g이지만은 단 한 개가 분자도 되니까 뭣도 같아요? 분자량도 4g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자량과 분자량이 같죠. 그럼 우리가 대기 중에 우리가 보통 부를 때 헬륨이다 하는 얘기는 헬륨을 부를 때는 헬륨 원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륨 분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기 중에 존재할 때는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수소다, 산소다, 질소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전부 다 분자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원자 상태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원자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헬륨 원자, 수소 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종 이온자 분자가 있습니다. 이 동종 이온자 분자는 말 그대로 같은 종류 두 개가 모여서 같은 종류 원자가 두 개가 모여서 분자가 되는 걸 갖다가 동종 이온자 분자라고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소라든가 질소, 뭐 산소, 그 다음에 불소, 염소, 취소, 옥소가 있는데 요것은 우리가 7족 원소인 할로겐족이 되겠죠. 그래 할로겐족 원소는 전부 다 동종 이온자 분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분자량이 얼마냐, 수소 분자량이 얼마냐. 자, 수소는 1번에 1g짜리가 있죠. 자, 그러면 수소가 H2니까 몇 개 있어요? 원자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1g짜리가 두 개 해가지고 뭐가 되느냐면은 2g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분자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건 뭐예요? 요건 원자량이 되겠죠. 수소 원자량은 1g이지만 수소 분자량은 얼마다? 2g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됩니다.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산소는 원자분을 8번에 몇 g? 16g이 되죠. 자, 요것은 16g짜리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으니까 산소 분자량이 얼마예요? 32g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분자량이라는 것은 원자량의 합, 원자량의 보태기라면 보태기가 즉 분자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온자 분자가 있습니다. 요것은
이건 같은 종류 동종 이온자 분자지만은 요것은 서로 다른 원자가 두 개 모여서 분자가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CO 서로 다르죠. 탄소고 산소고. 이건 일산화탄소, 말 그대로 일산화탄소죠. 요런 거 뭐 NO 일산화질소, 뭐 HCl 여러분들 잘 아는 염산, 요런 것은 뭐 HF 플로르산, 뭐 HBr 요런 식으로 원자가 두 개가 모여가지고 분자로 되는 걸 갖다가 이온자 분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다원자 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원자 분자는 조금 전까지는 이제 이온자 분자까지 했죠. 그럼 다원자 분자는 원자가 몇 개 이상 모여야 돼? 3개 이상 모인 걸 갖다가 다원자 분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O3, 오존. 같은 종류지만은 이것은 몇 개가 모였어요? 3개가 모였죠. 그래서 다원자 분자. 뭐 H2O, 물이다. 수소 2개하고 산소 1개. 이게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많이 있죠. HNO3라. 요것은 하나, 둘, 3개 보태면 몇 개예요? 하나하고 하나, 둘, 3개 보태면 5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또 이 외에도 뭐 황산, 억수로 많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어진 게 이제 분자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량에 대해서 제가 이제 더욱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량이라는 것은 원자량이 뭐예요? 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질소다. 요것은 원자번호 7번에 몇 g이에요? 14g. 자, 산소는 원자번호 8번에 16g. 뭐 수소는 원자번호 1번에 1g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황 원자번호 16번에 32g. 그 다음에 뭐 인은 원자번호 15번에 31g. 뭐 염소는 원자번호 17번에 35.5g. 이런 식으로 뭐 많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H2O다. 원자랑 함의 분자량이 되니까 수소가 몇 개 있어요? 1 플러스 1이나 1 곱하기 2나 똑같죠? 그래서 수소는 1g짜리가 몇 개? 2개. 플러스 산소가 원자번호 8을 16g이니까 16을 보태면 얼마예요? 18g이 되겠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물, H2O 물의 분자니까 이게 분자량이 되겠습니다. 요걸 1몰이라 그래요. 다시 요걸 1g 분자랍니다. 자, 18g일 때 분자량이 나오죠. 물의 분자량은 18g입니다. 요걸 물 1몰이라 그래요. 1g 분자. 자, 분자란 말이 빠지고 붙고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g 분자까지는 몰하고 단위가 같습니다. 앞에가 1, 1.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g이 빠지면 안 돼요. 한 분자가 되니까. 여기서 분자가 빠지면 또 1g이나 18g이나 같은 말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표준 상태에서 부피가 22.4리터입니다. 자, 표준 상태라는 게 뭐냐? 표준 상태라는 것은 STP 스탠다드 템퍼리처 프레셔 이렇게 되죠. 0도씨 1기압. 요걸 ATM이라고 하는데 왜 표준 상태일 때 부피가 22.4리터를 했느냐?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 합니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요만한 부피가 온도가 높아지면 늘어납니다. 무조건 한정없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1도씨 높아짐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는 1도씨 높아짐에 따라서 273분의 1만큼 증가를 합니다. 즉 부피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만한 부피가 1기압일 때 부피가 뭐 10리터이다. 요만한 부피가 2기압을 했다. 그러면 눌러버리니까 부피가 작아지죠. 10리터짜리가 2기압이 됐을 때는
5리터로 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게 기체 부피를 갖다가 표준을 잡아놨어요. 온도와 압력을 표준 상태에서 부피가 22.4리터이다. 그래서 여기서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라는 얘기입니다. 자, 22.4리터 속에 들어있는 분자 개수를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데 무료 분자 개수를 세어보니까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더라. 자, 우리가 편의상 요건 빼고 023을 빼고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산소를 해보시죠. 산소 O2. O2는 자 16g짜리 몇 개 있어요? 8g 16g이죠. 몇 개 있어요? 2개. 요걸 32g이랍니다. 자, 요걸 뭐라 하냐면은 분자량이랍니다. 왜? 이건 산소 분자니까 분자량이죠. 요걸 멜몰 1몰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1몰은 산소 1몰 32g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1몰은 물 H2O를 18g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걸 1g 분자라 합니다. 반드시 여가 요것처럼 분자가 붙고 g이 붙어야 됩니다. 1g 분자나 몰이나 같은 뜻이 되겠죠, 단위가. 그 다음에 표준 상태에서 부피가 22.4리터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분자 개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됩니다. 자, 다른 거 마찬가지입니다. 뭐 질소도 마찬가지고 황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틀리죠. 황산을 한번 더 해볼까요? H2SO4다. 자, 요건 1g짜리 몇 개 있어요? 2개 플러스. 자, 유황은 16번에 32g 32g 플러스. 산소는 16g짜리 몇 개 있어요? 4개.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계산하니까 이게 98g이 됩니다. 자, 요걸 황산의 분자니까 뭐라 그래요? 이걸 분자량이라 합니다. 요걸 다시 1몰이라 이래야죠. 그 다음에 요걸 1g 분자다. 표준 상태에서 부피가 22.4리터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분자 개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이래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분자량은 각각 종류에 따라서 분자량은 요건 18g, 요건 32g, 요건 98g 틀립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다 같죠. 1몰, 1g 분자, 뭐 22.4리터 6 곱하기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기체는 무슨 상태에서? 표준 상태에서 STP 표준 상태 0도씨 몇 기압? 1기압이죠. 0도씨 1기압에서 1몰을 1g 분자 부피는 22.4리터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분자 개수는 6 곱하기 23승계더라. 종류가 이제 똑같더라.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아보가드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보가드라는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아보가드로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많습니다. 계산식은 거의 다 요 문제가 푸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요 규칙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자, 아보가드로 법칙. 모든 기체는 1몰 또는 1g 분자는 무슨 상태에서?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분자 개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은 아주 간단하게 아보가드로 법칙을 한다면은 모든 기체는 동온 동압하에서 동부피를 갖고 그 속에 들어있는 분자 개수가 똑같죠. 그래서 동개수를 갖는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자, 요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기체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하겠는데
아보가로 법칙 다음에 보일-샤르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 보일-샤르 법칙은 제가 앞에 잠깐 설명을 했지만, 보일 법칙은 모든 기체는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에 반비례한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요만한 부피가 10리터짜리가 있습니다. 여기 압력이 1기압이야. 자, 요걸 다시 압력을 2기압을 했어. 2기압으로 딱 하게 되면은 부피가 얼마나 돼요? 작아드니까 5리터이 되죠. 자, 압력을 2배로 하니까 부피는 반대로 2배로 줄어들더라. 자, 요걸 갖다가 이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자, 1기압 1 곱하기 10은 2 곱하기 뭐가 됐어요? X. 요래 되죠. 그러면 이때 압력을 P라고 하고, 요때 부피를 V라고 하고, 요걸 P 다시, 요걸 V 다시라고 봅시다. 그러면 집어넣어 볼까요? 1 곱하기 10은 이렇게 2 곱하기 X가 됐으니까 P 곱하기 V는 뭐가 돼요? P 다시 V 다시가 된다. 자, 물론 요걸 갖다가 반응 전, 요걸 반응 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걸 반응 전, 반응 후 이런 공식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일반학은 사실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해 과목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70-80%가 전부 다 이해 과목이고 20-30%는 암기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반학은 설명만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과목이 어떻게 보면 일반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공부하는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보일 법칙이 PV는 P-V-가 돼요. 그러면 샤르 법칙이 어떻게 되느냐? 자, 샤르 법칙은 아까 보일 법칙은 PV는 P-V-. 샤르 법칙은, 자, 보일 법칙에서는 압력에 반비례할 때 서로 곱하기를 했죠. 그러면 샤르 법칙은 온도가 증감에 따라서 1도씨 증감에 따라서 273분의 1만큼씩 증가를 합니다. 그래 온도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T를 온도라고 보면은 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보일 법칙은 곱하기 했으면 이번에는 반대로 나누기가 되겠죠. 그러면 요걸 두 개 합쳐놓은 게 보일 법칙, 샤르 법칙 합쳐놓은 게 뭐냐면 보일-샤르 법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PVT는 P-V-T가 됩니다. 자, 요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은 P나 P-는 압력, 자, V나 V-는 부피, 체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T는 절대온도입니다. 자, 절대온도에서 1도씨 높아지면서 273분의 1만큼씩 증가를 하니까 273 플러스 도씨가 됩니다. 단위는 K가 되겠죠. 자, 요렇게 이어지겠네요. 그러면 보일 법칙, 샤르 법칙을 각각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일-샤르 법칙 요거 하나만 딱 외우면 돼요. 자, 일정한 압력하에서면은 양쪽이 같으니까 P를 지어버리면 무슨 법칙? 샤르 법칙이 되죠. 그러면 일정한 온도에서 하면은 요걸 딱 지어버리면 뭐가 돼요? 보일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보일-샤르 법칙 따로 이렇게 외울 필요 없이 P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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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T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또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또 더러 많이 있죠. 다음은 이상기체 상체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기체 상체 방정식은 PV는
NORT. 다시 자, N분의 WRT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P는 압력, 절대 압력인데, 여기서는 뭐 절대 압력,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압력, 단위는 ATM. 1기압일 때 1ATM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V는 최적, 부피. 뭐, 리틀로 하고. 그 다음에, 자, NO. NO는 몰수입니다. 요거는 N분의 W 같은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산소를 볼까요? 산소는 원자번호 8번에 16g입니다. 산소 분자는 어떻게 돼요? O2니까 16g짜리 몇 개 있어요? 2개. 그러면 32g입니다. 자, 이 32g이 산소 뭐야? 분자니까 분자량. 요건 분자량을 뭐라고 나타냅니까? M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자량 몇 몰? 1몰입니다. 그러면 16g은 몇 몰이 됩니까? 16g은 몇 몰이냐? X. X는 비례식이죠, 비례식. 32분의 얼마예요? 16. 그래서 몇 몰이 나옵니까? 0.5몰이 나오죠? 0.5몰이 돼 있다. 그러고 보니까 요거 산소는 32g일 때 뭐가 나와? 분자량. 그래서 이게 M이 되는 거고, 요건 질량이죠? 그래서 W 해가지고 요가 몰수가 나오니까 NO가 됩니다. 그러면 고로 NO는 뭐가 돼요? M분의 W. 즉 몰수는 질량을 뭘로 나눠줘? 분자량으로 나눠준 값이 몰수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몰수는 M분의 W가 되는 겁니다. 다음 R. 기체상수죠. 0.082 요건 ATM 리틀 퍼 몰 K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는 절대온도 (273) 플러스 도시. 예를 들어서 뭐 27도시다. 그럼 절대온도를 어떻게 되면 돼요? 요건 273 플러스 도시니까 27하면 얼마예요? 300K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체상수 R호 값이 0.08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0.08이 나오는가? 이것도 시험에 가끔 잘 나와요.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기체는 표준 상태에서 0도시 1기압일 때 부피가 얼마예요? 22.4리터. 그렇죠? 자, 이걸 이용한 겁니다. 자, 이걸 볼까요? PV는 NORT. 여기에서 R값만 빼봐요. R값만 빼면은 요게 이쪽 두 개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NT분의 뭐가 돼요? P부가 되죠. 자, N은 몇 몰? 아, 여기서 빠졌네요. 1몰. 1몰. 자, T가 절대온도니까 213 플러스 도시, 맹도시예요. 0도시. 도K가 되죠. K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압력 P가 얼마예요? 1ATM. 그 다음에 부피가 얼마예요? 22.4리터. 요걸 계산해 보니까 0.082 단위가 ATM 리틀 퍼 몰 K가 되더라. 그래서 요게 0.08이 R 값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압력에 따라서 이 상수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R 값은 0.08이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압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기압을 1ATM이라 하는데 대기압 상태를 보통 1기압이라 하죠. 1기압은 760mmHg, 순주로 760입니다. 이것은
1.0332 kg/cm 제곱. 같은 압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33 메다 H2O 수주 10.33 메다. 그 다음에 뭐 1013 미리 바다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걸 기준했을 때 요걸 기준했을 때 1kg/cm 제곱을 기준했을 때는 요게 10m H2O로 합니다. 수주 10m하고 똑같죠. 요걸 우리가 보통 뭐 아쿠아 해가지고 AQ라도 표시를 합니다. 10m AQ라 이렇게도 표시를 하죠. 자, 그 다음에 0.1 메가파스칼. 요건 100 킬로파스칼로 표기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왜 이걸 제가 써주느냐? 우리가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에 가면은 방수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방수압이 350 킬로파스칼이라는 게 나옵니다. 방수압이. 그러면 요것은 이제 메가파스칼로 보면 0.35 메가파스칼이 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요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단위를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반응식에 따라서 기체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가 산소가 만나면은 수소가 산화가 되면은 물이 되죠. 두 개의 H2O가 됩니다. 자, 앞에 수가 몰수죠. 그래, 요건 몇 몰이에요? 2몰. 요건 몇 몰이 앞에가 1이니까 1몰. 2몰과 1몰 반응해가지고 몇 몰이 나왔어요? 2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부피의 비율을 한번 봅시다. 아무 말이 없을 때는 표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건 2몰이니까 2 곱하기 22.4리터를 얘기하는 거고, 요건 1몰이니까 얼마예요? 22.4리터. 반응물, 생성물. 그 다음에 얼마가 물이 2 곱하기 22.4리터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22.4리터, 22.4리터 약분하면은 요게 2리터, 요게 1리터, 반응에 2리터. 자, 마찬가지로 수소 2리터과 산소 1리터과 결합하면은 물 얼마? H2O 2리터이 나온다. 요렇게 기체의 비로, 부피의 비로 이렇게 나타내는 걸 기체 반응의 법칙이랍니다. 그 다음에 자, 분자 개수비를 볼까요? 2 곱하기 6 곱하기 얼마? 10의 23승계. 요것도 1몰이니까 6 곱하기 10의 23승계. 반응에 2몰이니까 2 곱하기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됩니다. 자, 요걸 내가 지어보면 뭐가 돼요? 요거 2개, 수소 분자 2개하고 요거 1개하고 요게 얼마 됩니까? 요게 1개하고 요게 다시 2개가 되죠. 그러면 앞에의 이 몰수나 부피흡이나 분자 개수비나 같아 틀려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량수를 한번 볼까요? 수소가 몇 g이야? 2 곱하기 1 곱하기 2이니까 몇 g? 4g이 됩니다. 다시 산소는 16g짜리가 2개가 되니까 얼마야? 32g이 됩니다. 반응 후에 요걸 2 곱하기 가로 열고 1 곱하기 2 플러스 16이니까 요건 얼마예요? 36g이 됩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4 플러스 36이니까 뭐가 나와? 36이 됩니다. 그러면 반응물하고 생성물하고 질량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건 질량 불변의 법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4g하고 32g하고 반응해서 36g 했어요. 비율로 따져보자. 4g 1g일 때 요건 얼마예요? 8g. 4배로 줄이면 요건 얼마예요? 9g이 되죠.
4g, 32g, 36g 됐을 때는 요 1g 집어넣게 되면 8g이 나오고 요건 몇 g이나 9g이 나옵니다. 그러면 1대 8대 반응을 해서 물을 9g을 생성을 합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 데는 무조건 다 결합을 하냐? 결합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요거 1g하고 요걸 16g을 집어넣었다. 그랬을 때 요게 몇 g이 나오느냐? 반드시 1대 8 요런 비율로서 결합을 하지, 집어넣는 대로 1대 16 무조건 집어넣는데 결합해야 안 해?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1대 8, 1대 얼마? 16이니까 8g만 결합하고 8g은 안 남아. 산소 8g은 남습니다. 반응 후에 똑같이 1대 8대 해가지고 요거 9g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반드시 요 비율로서 결합을 하는 걸 뭐라 그러냐? 일정 성분 비율 법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반응하는 일정 성분 비율 법칙인데 요걸 이용해서 문제가 또 푸는 문제가 제법 나오죠. 그래서 집어넣는 대로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요런 비율로서 결합을 한다. 자, 그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배수 비례 법칙을 보겠습니다. 배수 비례 법칙. 자, 이 배수 비례 법칙은 반드시 두 개, 서로 다른 원소가 두 개가 모입니다. 서로 다른 원소가 몇 개? 두 개가 결합을 해가지고 한 가지 원소를 기준했을 때 옆에 결합하는 물질이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나는 걸 배수 비례 법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일산화탄소는 뭐예요? CO. 다시 이산화탄소는 뭡니까? CO2입니다. 서로 다른 원소가 이렇게 두 개 모여서 결합을 했어요. 그렇지만 탄소 하나를 기준했을 때 산소가 몇 개? 한 개. 요건 몇 개? 두 개. 이렇게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걸 갖다가 배수 비례 법칙입니다. 자, 요것뿐만 아니고 SO2, SO3 요것도 서로 다른 원소가 이렇게 결합을 했죠. 두 개 이상이. 근데 똑같은 유황 하나에 산소가 몇 개? 요건 두 개, 요건 몇 개? 세 개. 2대 3. 요런 비율로서 결합을 하는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배수 비례 법칙이라 이럽니다. 예를 들어서 H2O인데 요걸 갖다가 CO2 아니냐. 요건 두 개 서로 다른 원소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결합했지만은 서로가 틀리죠. 요거는 수소고 탄소잖아요. 요건 배수 비례 법칙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반드시 같은 원소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렇게 비교가 됐을 때 같은 원소에 한 개에 붙는 원소가 서로 이렇게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걸 배수 비례 법칙이라고 합니다.